안녕하세요. 공시 다시 보기 방송 공다방입니다. 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김근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공다방에서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 급등락하는 저세상 주식 스펙입니다. 아마 주로 일별 주식 상승률이나 하락률 순위에 이 스펙이 랭크된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유안타 제6호 스펙 또는 한화 플러스 제2호 스펙 이렇게 일반 주식처럼 상장돼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월 6일이었죠. 제가 일별 상승률 순위를 한번 봤는데 1위, 5위, 6위에 이 스펙이 랭크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요즘 뜨거운 주식이 스펙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주식들도 대체로 이 오른 이유가 좀 공시랑 관련이 있는데 그 얘기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일단 스펙이 뭔지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펙은 SPAC, 스페셜 또는 Specified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인데요. 그런 목적으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스펙은 상장돼서 3년 동안 합병할 기업을 찾고요. 3년 동안 합병할 기업을 못 찾으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근데 상장이 폐지되면 내가 가진 주식, 스펙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이제 저위험 투자 수단이 스펙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까 스펙이 이제 실체 없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도 없고 사실 재무 실적도 없어서 그 자체로 이제 기업 가치를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모가인 2,000원 수준에서 이제 상장이 되면 그 수준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큰 변동 없이 이제 가는 게 보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펙은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공모가 2,000원 수준의 투자 원금은 돌려줘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줍니다. 물론 2,000원 넘는 스펙,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까지 갔는데 투자 원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2,000원 수준만 돌려줘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시로 유안타 제6호 스펙의 증권 신고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 2019년 11월 6일에 올라온 증권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 증권 신고서를 보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맨 끝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서 라를 가보시면 한 주당 지급 예상 금액이 나와 있어요. 당사가 납입기일부터 36개월 이후 해산하는 경우 이자율은 1.61%로 나오고 있고요.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이 2,083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83원은 1.61%의 이자율을 3년치를 주는 것 같아요. 공모가 수준의 투자 원금 2,000원에 이자까지 좀 붙여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궁금할 만한 게 저위험 투자 수단인데 이제 왜 이렇게 급등락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등락한 스펙은 이제 크게 합병 관련 공시 같이 조금 이유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하고 도저히 이유를 좀 알기 어려운 경우, 제가 편의상 그 두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본 유안타 제6호 스펙은 지지난주에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45.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국내 상장된 주식 중에 주간 상승률이 5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펙의 그 해당 주의 일별 상승률을 봤는데요. 7월 28일에 갑작스럽게 18.4%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29일에도 16.28%, 또 30일에도 4.92%가 올라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28일에 이제 유안타 6호 스펙에 공시가 있나 찾아봤더니 이날 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와 대표이사 변경, 본점 소재지 변경, 최대 주주 변경 이런 공시가 있더라고요. 통신장비 제조업체 다보링크라는 회사하고 합병이 마무리됐음을 이제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는 13일이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데 유안타 제6호 스펙은 이제 통신장비 제조업체 다보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다보링크가 이제 우회 상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외에도 이 유안타 제6호 스펙이 상장된 시점부터 또 주가가 오른 시점에 어떤 공시가 있었나 살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유안타 제6호 스펙은요, 2019년 12월 19일 상장하면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공모가인 2,000원 수준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5원 단위로 움직이면서 이제 큰 등락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가 보면 2020년 9월 18일 갑자기 그 뒤로는 거래가 멈춥니다. 그때 공시를 찾아보면 2020년 9월 18일 오후 3시 55분 그날 장이 끝난 뒤죠. 다보링크라는 회사와 합병을 발표하고 거래가 정지됩니다. 장이 끝난 뒤에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6개월 뒤인 2021년 3월 25일 이날 오후 5시 36분에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승인 통지를 받고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26일 거래가 재개되는데 이날은 합병 발표 후에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날부터 계속 오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지난주 금요일 주가 상승률 1위, 5위, 6위가 이제 다 스펙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두 개가 이 유안타 제6호 스펙과 같이 합병 발표 후에 거래가 재개된 날 급등한 케이스입니다. 1위였던 한화 플러스 제1호 스펙은 세린 BNG라는 회사하고 또 5위였던 IBKS 제14호 스펙은 SAT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발표했었고요. 또 순위권은 아니지만 역시 전날 거래가 풀렸다고 공시된 상상인 이안 1호 스펙도 이제 B2N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발표한 뒤에 첫 거래일이 되면서 6.25% 올랐습니다. 6위에 위치한 이제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은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플러스 제1호 스펙이 올라서 덩달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이 스펙은 공모 당시에 카카오뱅크하고 청약일이 겹쳤는데도 1000대 1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5일 상장일에는 따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공시를 통해서 좀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합병 이슈도 없고 뭐 얘기가 없는데 주가가 그냥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6월 2일이죠. SK 제6호 스펙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 SK 6호 스펙하고 관련된 공시 내용은 딱히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전날인 6월 1일과 그 전전날인 5월 31일에 이유를 알 수 없이 좀 급등한 바는 있습니다. 스펙은 이제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뭐 몇십억에서 100억대 수준이라고 해요. 또 유통되는 주식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가볍고 그런 만큼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고 또 합병 공시가 났지만 그 이후에 철회되는 경우도 있어요. 합병 철회한다 뭐 이렇게 공시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또 주의해야 되고 또 합병 공시도 없는데 2,000원을 막 훌쩍 넘어가 버린 그런 주식들은 함부로 추격 매수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2,000원 위로 올라간 주식 예를 들어서 2,200원만 돼도 10%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200원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현재 국내에 상장된 스펙이 5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가가 2,000원 아래인 주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과열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펙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공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공다방이었습니다.